몇 년 전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며 등장했던 디지털 교도소. 당시 이곳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신상을 공개한다며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결국 접속 차단됩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진은 구속됐고 홈페이지는 폐쇄됐었는데요. 논란 속에 사라졌던 디지털 교도소가 지난달입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과거 공개된 내용들과 더불어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로 총 77건의 범죄 사건에 대한 혐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인데요. 지난 2020년 등장했던 디지털 교도소가 폐쇄된 지 4년 만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방망이 처벌 같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불법이기는 해도 그 사실 충업범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공개하는 건 재판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세 사기 등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 유형이 추가되었기에 관련 범죄 피해자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도 실제로 당해보니까 이게 세상이 좀 이렇게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일이 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사이트가 다시 등장할 수 있던 이유는요. 국민들 상당히 분노케하는 그런 그 법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 나와서 또 유사한 범죄를 또 저지르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그 2024년도에 디지털 교도소의 그 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격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어떤 그 범죄라든지 실제 잘못한 것이 되게 명확하다고 느낄 경우에 마음 놓고 이들을 몰아붙이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충동 자체는 뭐 역사적으로도 인간사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었고 사적 제재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 바깥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집단적 행동의 에너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부 지지 여론과 달리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명예훼손 부분이죠. 또 이제 온라인에다 올리기 때문에 결국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명예훼손 이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공개된 등록 정보를 이렇게 온라인에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역시 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무고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사이트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신상 도용 피해자였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었다고 하는데요. 20년 9월인 것 같은데요. 2020년 9월이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여러 매체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들도 연락이 오고 이런 게 올라온 거 아느냐. 성명의 착취물을 사려고 했다라든지. 근데 이제 무슨 텔레그램 창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다니는 교회, 직장 이런 거는 다 있었고 전화 얼마나 많이 왔냐면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와 문자가 거의 쉴 새 없이 그 전화기가 배터리가 닿을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그 욕설이죠, 욕설. 안무했던 기억이 나. 아무 죄 없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다는 피해자. 거의 4년을 지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단어 또 그때 사이트의 어떤 딸 이런 거 한번 봐도 아직도 트라우마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고 끔찍하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냈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잠깐 말씀만 들어도 옛날 생각이 다 그대로 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이 나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무혐의를 증명하고 나서야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논란들을 의식한 듯한 사이트 소개글. 운영자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일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제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어떠한 검증을 거치는지도 알 수 없이 이슈화된 사건 속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올리는 운영자들,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관련 없는 주변인들까지 유추할 수 있었기에 더욱더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 추가 피해도 있었는데요. 이런 신상 정보가 계속 공개되고 범죄 사실이 자꾸 오픈되면 아무래도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기관도. 그리고 재판을 넘어가도 당연히 사법부 역시도 그런 그 여론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요. 정의를 위해서라는 운영진의 주장, 피해자의 말로 답을 대신합니다. 피해자라고 되는 분들의 인생을 그 운영자라는 분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싶어요. 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할 권리를 타고나셨느냐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